단순한 사고인 줄로만 알았던 그날의 현장에는 사실 공주화를 파멸시키기 위해 누군가 치밀하게 발라놓은 투명한 독약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긴 호흡으로 전개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인들의 갈등을 넘어 수십 년간 얽힌 두 집안이 잔혹한 업보와 권력을 향한 비정한 암투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공주화가 차세리를 밀쳤을 때 차세리의 가방에서 굴러떨어진 건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양동익 회장이 평생을 숨겨온 비자금 장부와 한성미 원장의 과거 치부가 담긴 비밀 USB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목격한 공주화는 그 순간부터 살인 미수라는 프레임과 진실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사팀의 징계 통보서가 공주화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요. 팀원들이 대놓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원수 집안 딸이라더니 결국 사고를 치내라는 비아냥이 공주화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역시나 황보혜수 팀장이었습니다. 황보혜수는 공주화를 회의실로 거칠게 불러들여 문을 잠그더니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너 바보야. 내가 밀친 게 아니라 구하려고 했다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범죄자가 되는 거라고. 라며 황보혜수는 공주화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공주화는 황보혜수의 눈을 피하며 제가 봤어요, 팀장님. 그 가방 안에 있던 것들. 그걸 세상이 알게 되면 우리 엄마도 현빈 씨네 집안도 다 끝나요라고 울먹이며 고백했더라고요. 박준혁은 이 상황을 밖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준혁은 공주화와 양현빈의 비밀 연애를 지켜주기 위해 누구보다 애써온 동료이자 친구였는데요. 박준혁은 양현빈을 찾아가 멱살을 잡으며 야, 양현빈. 너 후계자라며. 내 아버지가 주화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데 넌 여기서 서류나 보고 있을 거야? 라고 폭발했습니다. 양현빈은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박준혁을 바라보며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움직이면 아버지는 주화 씨를 정말 죽일지도 몰라. 그 장부에 우리 아버지 목숨줄이 달려있거든이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양현빈은 밤마다 빈 사무실에서 사고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차세리가 넘어지기 직전 바닥에 특수 오일을 뿌린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에 누워있는 차세리는 생각보다 훨씬 영악한 인물이었는데요. 차세리는 남편 양동익이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사실은 장부의 행방만 쫓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면회 온 한성미 원장에게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원장님, 공주화 씨가 제 목숨을 구한 게 아니라 제 약점을 잡으려 했던 거라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날 본 게 있거든요. 원장님이 20년 전 저지른 그 의료사고의 기록 말이에요 라고 협박했습니다. 한성미는 의사로서의 평생 명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손을 떨며 병실을 나섰고 그 길로 딸 공주화를 찾아가 주아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내가 덮어주면 안 되겠니?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라고 애원하며 공주화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더라고요. 공정아는 이런 아내와 딸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공정아는 양동익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원하는 사업권 다 줄 테니까 주아만은 살려줘라고 빌었지만 양동익은 냉정하게 공정안을 발로 밀쳐내며 사업권. 그건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난 이제 내 딸을 통해 내 마누라의 숨통을 끊어놓을 생각이야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공정안은 그 길로 공대안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공대안은 양동숙과 함께 지우를 돌보며 평범한 행복을 꿈꾸고 있었지만 형의 눈물을 보고는 다시금 복수의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 공대안은 사실 민용길과 이희경의 횡령 증거뿐만 아니라 양동익 회장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더라고요. 공대안은 양동숙에게 미안해, 동숙아. 내가 내 오빠를 무너뜨려야 주아가 살아. 나 원망해도 좋아라고 말했고 양동숙은 눈물을 흘리며 공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오빠. 우리 오빠는 이미 인간이 아니야. 주아를 위해서라면 내가 도울게라며 양가 집안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공대안과 양동숙은 비밀리에 양동익의 금고를 털 계획을 세우며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는데요. 드디어 징계위원회 당일 회의실안은 사형 집행장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공주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위원들 앞에 섰고 양동익은 위원장석에 앉아 공주와를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양현빈이 등장했는데요. 양현빈은 손에 든 태블릿 PC를 위원들에게 보여주며 이 사고는 조작되었습니다. 현장에 오일을 뿌린 건 제 아버지 양동익 회장의 사주를 받은 보안팀 직원이었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양동익은 당황하며 양현빈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있는데 라고 소리쳤지만 양현빈은 굴하지 않고 전 이제 양동익의 아들이 아니라 공주와의 연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차세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차세리는 현빈아, 내 아버지가 범인인 건 맞는데 그 오일을 뿌리라고 시킨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 바로 공주아 씨의 어머니 한성미 원장님이지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성미는 자신의 과거 치부를 덮기 위해 차세리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공주아를 이용했던 것이더라고요. 공주아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도구로 썼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황보혜수와 박준혁은 끝까지 공주아를 지키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준혁은 공주아를 차에 태우며 주아 씨, 정신 차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들의 싸움에 내 인생을 던지지 마. 라고 소리쳤고 황보혜수는 추격해오는 보안 요원들을 막아서며 공주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진실은 우리가 밝힐 테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모습은 이 비정한 암투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인간애를 보여주었는데요. 공주아는 양현빈과 함께 교회의 작은 별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룻밤을 보냈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먹구름뿐이었더라고요. 양현빈은 잠든 공주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아 씨,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요. 당신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줄게라고 다짐하며 새벽에 홀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양현빈은 자신의 아버지와 한성미 원장의 비리 증거를 모두 제출하며 자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숭고하면서도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양동익과 한성미는 검찰에 구속되었고 두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공정아는 아내의 죄를 대신 사죄하며 평생을 봉사하며 살겠다고 공대안과 양동숙은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민용길과 이희경은 서로를 배신하며 파멸을 맞이했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공주아는 작은 시골 마을의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 보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양현빈이었습니다. 양현빈은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지만 공주아를 향한 따뜻한 미소만은 그대로였는데요.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다가가 사랑을 처방받으러 왔는데 너무 늦었나요? 라고 물었고 공주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린 뒤에야 비로소 정당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출소한 양동익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차세리가 가지고 간 그 진짜 장부 아직 안 나타났지? 시작은 이제부터다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비치며 이야기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끝이 났는데요. 시청자들은 이 소름 돋는 엔딩에 다음 시즌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물들의 욕망과 사랑이 뒤엉킨 이 대서사시는 결국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주아가 섬마을 보건소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평화롭던 보건소에 정체 모를 검은 대형 세단들이 들이닥치더니 그 안에서 내린 사내들이 다름 아닌 양동익의 수하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양동익은 감옥 안에서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그 첫 번째 타깃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들의 숨통과도 같은 공주아를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아는 환자를 돌보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내들에게 끌려가면서도 현빈 씨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위해 준비한 작은 반지를 품에 안고 보건소로 향하던 중 엉망이 된 보건소 내부를 보고 정신이 나간 듯 공주아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바닥에 떨어진 공주아의 청진기를 보는 순간 양현빈은 아버지가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양현빈은 곧바로 양동익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가진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다 드릴 테니 주아 씨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양동익은 서늘한 목소리로 내가 가진 건 애초에 내 것이었다. 주아를 살리고 싶다면 24시간 안에 차세리가 숨긴 그 장부의 원본을 찾아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의 출소 소식을 듣고 이미 몸을 숨긴 상태였는데요. 박준혁은 차세리를 보호하며 양현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빈아, 세리가 가진 장부에는 내 아버지가 저지른 살인 교사 증거까지 들어있어. 그걸 넘겨주면 주아 씨는 살겠지만 내 아버지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아니, 어쩌면 사형까지 갈 수도 있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현빈은 사랑하는 여자의 목숨과 자신의 친부의 생사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주아는 어두운 창고에 갇혀서도 양현빈을 걱정하며 스스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간호사라는 점을 이용해 감시하던 사내 중 한 명이 당뇨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응급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이봐요,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당신 쇼크로 죽어요. 내 가방 안에 있는 주사기를 꺼내요. 라고 소리쳐 감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공주아의 기지로 감시자가 문을 여는 순간 공주아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숲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 뒤를 양동익의 수하들이 쫓기 시작하며 극의 긴장감은 폭발했습니다. 양현빈과 박준혁은 공주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GPS 추적을 시작했고 공주아가 도망치고 있는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산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잠겼고 공주아는 발목이 삔 채로 바위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공주아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는데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건 다름 아닌 양현빈이었습니다. 주아씨,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 괜찮아요 라는 목소리에 공주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총을 든 양동익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서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장부는 어디 있냐? 그걸 내놓지 않으면 여기서 너희 둘 다 끝이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양현빈은 품에서 장부 원본을 꺼내들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아들의 인생보다 사람의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고요? 라며 장부를 벼랑 끝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양동익이 당황하며 멈추라고 소리치는 순간 뒤에서 차세리가 나타나 양동익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세리는 회장님,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현빈이를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자수하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양동익은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차세리를 밀쳐내며 장부를 향해 몸을 날렸고 그 과정에서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양현빈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양동익은 끝까지 장부 뭉치를 꽉 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양현빈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지만 공주아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양동익은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말조차 하지 못한 채 평생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세리는 박준혁과 함께 해외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떠나기 전 공주아에게 주아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정한과 한성민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화해했으며 한성민은 자신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대한과 양동숙은 지우와 함께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소박한 행복을 키워가고 있었고 이들의 웃음소리가 드라마의 어두웠던 분위기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박준혁은 공주아를 향한 마음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채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진정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씬은 다시 섬마을 보건소로 돌아왔는데요. 공주아와 양현빈은 나란히 바닷가를 산책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을 바라보며 현빈 씨, 이제 우리 정말 아프지 말아요. 서로가 서로의 처방전이 되어주기로 해요라고 말했고 양현빈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새겨지며 길고 험난했던 사랑의 처방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이 서서히 멀어지며 해변 끝자락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비춰졌는데요. 그 남자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회장님은 무너졌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이제 공주아의 진짜 비밀을 터뜨릴 때입니다. 라고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이 대사는 시청자들에게 공주아에게 또 다른 숨겨진 과거가 있음을 암시하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소름 돋는 서스펜스를 선사하며 진짜 막을 내렸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진실된 사랑과 용서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끝을 맺었습니다. 공주아라는 평범한 여성이 거대 권력의 암투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지 보여주는 대서사시는 시청자들에게 가슴 깊은 울림을 주며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은 비극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지만 그 향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하고 오래 남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갈 앞날에 더 큰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이제는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독자들에게도 전달되었을 텐데요. 인물 한 명 한 명의 세밀한 감정 변화와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가 풀리는 과정은 매 순간이 클라이맥스였고 시청자들은 매회 방영을 기다리며 이들의 운명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한성미 원장이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딸 공주아를 바라보며 주아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욕심이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라고 오열하던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공주아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 엄마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같이 다시 시작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양동익 회장이 추락하기 직전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던 그 비자금 장부의 종이 한 장 한 장은 인간이 쌓아 올린 탐욕의 덧없음을 상징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를 잡기 위해 목숨을 던진 양동익의 최후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 보건소에서 소박하게 환자를 돌보는 공주아의 모습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박준혁은 드라마 중반까지 공주아를 짝사랑하며 양현빈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들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차세리와 함께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양현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빈아, 주아씨 울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 줄 알아. 행복해라. 이 메시지는 세 남녀의 복잡했던 감정을 정리하는 깔끔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주아는 보건소 앞마당에 심어놓은 작은 꽃들을 보며 가끔 지난 시간을 회상하곤 하는데요. 그 험난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그녀를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꽃을 사들고 보건소로 출근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섬마을 원앙부부라고 부르며 아꼈고 공주아는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의 처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는 갈등과 복수, 그리고 치유와 사랑의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내며 끝이 났지만 그 이야기의 여운은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처방전처럼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더라고요. 이제 공주아와 양현빈은 더 이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인생이라는 긴 대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내 다 풀리지 않은 마지막 남자의 정체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시련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주아라면 그 시련 또한 멋지게 처방해낼 것이 분명했기에 시청자들은 안심하고 채널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내 공주아의 심리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한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끔찍한 진실 앞에서도 그녀는 늘 정면으로 승부했습니다. 그 강인함이 시청자들을 매료시켰고 그녀가 양현빈과 재회했을 때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공주아의 방에 몰래 들어와 인기척을 내지 않아 그녀를 놀라게 했던 아버지 공정아는 사실 딸을 누구보다 아끼는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딸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양동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 부정은 극의 중심을 잡아주는 따뜻한 한 축이었습니다. 한성미 원장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딸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자식의 행복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드라마는 보여주었습니다. 양현빈은 재벌 2세로서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공주아를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고발하며 흘렸던 눈물은 낡은 구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의 결단이었습니다. 박프로라 불리던 박준영 역시 공주아에 대한 마음을 우정으로 승화시키며 멋진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드라마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가고 공주아의 따뜻한 미소가 화면 가득 채워집니다. 그녀가 환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양현빈과 함께 걷는 조용한 바닷가, 길,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모여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라는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했던 시청자들도 이제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처방전을 한 장씩 건넬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야기 속의 갈등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에 공주아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가 처방한 사랑은 단순히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이 통했기에 이 드라마는 수많은 이들의 인생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